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System of Particles, 즉 입자계를 다루는데, 자, 그 중에서 오늘은 투바디 프로블럼을 좀 공부해 봅시다. 투바디 프로블럼. 투바디. n이 2인 경우 입자가 이제 두 개만 등장하는 거예요. M1하고 M2. 자, 원점이 어딘가 있겠죠. 그래서 M1까지의 위치 벡터 R1, M2까지의 위치 벡터 R2. 자, 그리고 이제 M1, M2는 서로 상호작용도 하고 또 외부로부터 힘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M1이 만족하는 운동 방정식은 이렇게 주어지겠죠. 이건 1에 작용하는 internal force하고요. 그 다음에 1에 작용하는 external force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M2, R2의 더블 도트. 요거는 이제 입자 M2의 운동 방정식이겠죠. 그래서 2에 작용하는 internal force하고 또 2에 작용하는 external force입니다. 자, 여기 이제 external force도 물론 주어지고 internal force는 여기 이제 M1, M2가 서로 이제 상호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F1하고 F2의 internal force에는 R1, R2의 위치에 의존할 겁니다. 그래서 요 이제 이 방정식이 variable 개수로는 입자 1의 개수가 3개, 2의 개수가 3개가 도합 6개인데 6개가 이제 카플이 되어 있는 그런 이퀘이션이죠. 상당히 이제 풀기가 어려워요. 요 입자 한 개만 달랑 있으면 3개인데 근데 3개에서 6개로 늘어나게 되면은 이 두 개가 이 완전히 분리가 돼 있지 않아죠. F1하고 F2가 사실은 부호만 다를 뿐이지 같은데 이 안에 이제 R1과 R2 의존도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세퍼레이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coupled equation이에요. R1 3개하고 R2 3개가 서로 막 얽혀 있는 그런 방정식이죠. 물론 이제 F1은 아마 R1에 의존하고 F2는 R2에만 의존하겠죠. 하지만 external이 아니고 internal force F1 external, F2 external은 separate 돼 있다 할지라도 F1, F2의 internal force에는 이게 섞여 있기 때문에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새로운 variable을 이제 도입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참고로 하나 써놓읍시다. F에 int 1하고 F에 internal force 2는 서로 이런 관계가 있죠. 요거는 뭐 좋은 점이에요. 사실은 두 개가 독립이 아니고 둘 중 하나를 알면 알 수 있는데 문제는 요 하나하나가 말이죠. R1, R2에 다 이제 의존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차이에 의존한다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뭐 보존력도 다루고 이제 그런 예에서 봤습니다만은 하여간 그거는 뭐 별개로 하고요. 일단은 R1, R2에 의존한다는 건 이제 명확한 사실이죠. 그래서 카플이 돼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뭘 도입하느냐? 센터 오브 매스라는 걸 도입합니다. 센터 오브 매스라는 특별한 포인트를 하나. 이제 그 포인트에 해당되는 위치 벡터는 R로 써주고요. 자, 이거는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죠. 1 over M에 지금 입자가 달랑 두 개만 있기 때문에 M1, R1 더하기 M2, R2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기 이제 결과적으로 말이죠. 참고로 이런 식으로 주어지죠. M1 더하기 M2분의 M1 R1 괄호를 처리하겠습니다. 그 다음 M2 over M1 더하기 M2의 R2가 되죠. 이거 보면 이 괄호한 두 개를 더하면은 1이 되고요. 다 이제 양수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치면 1이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뭐 확률 개념 비슷해요. R1이 될 확률은 요만큼, R2가 될 확률은 요만큼. 그래서 요 두 개 더해서 1이 되는 요 두 양수, 요게 이제 R1, R2의 개수기 때문에 요렇게 나올 경우에는 요 CM은 반드시 R1, R2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러고 여기 양수기 때문에 내부에 있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 요 R1과 R2를 연결하는 요 선 있죠. 요 선상에 이제 라지 R이 즉 센터 오브 매스가 찍히게 되는 거예요. 어디인가 이렇게 찍히겠죠. 요걸 이제 CM이라 그러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 벡터가 바로 R이 되는 거예요. 이 절대로 요 M1, M2를 연결한 선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항상 M1, M2를 연장하는 그 선상에 이 연장선상에 나가려면 요 이제 두 개 더한 게 1이 되더라도 이게 둘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고 하나는 1보다 커야 되겠죠. 합치면 1이 돼. 그런 경우에는 선의 연장선인데 바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만 지금 경우에는 다 양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부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M1, M2가 똑같아 그러면 여기에 이제 2분의 1, 2분의 1이 되죠. 그때는 딱 정확한 센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거운 쪽으로 이제 CM이 치우치게 돼 있죠. 이건 뭐 우리 교양 물리에서도 많이 다뤘던 문제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CM 포인트 요 R 요 좌표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거. 그래서 이제 R1, R2 대신에 이제 새로운 요 small r 하는 variable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요거는 R 1 빼기 R2예요. R1 빼기 R2. 그래서 R1 빼기 R2니까 M2에서 M1을 향하는 벡터죠. 그림으로 그리면 바로 요 벡터가 되겠죠. 요 벡터, 요 벡터. 요게 이제 요 놈이 바로 R이라는 벡터예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새로운 이제 이 벡터 두 개를 소개했죠. 그래서 R1하고 R2라는 요게 주어지면 요거로부터 라지 R, 즉 센터 오브 매스하고 그 다음에 요 R, 요거는 이제 일종의 서로 상대적인 위치 벡터죠. 그 M2에서 바라본 M1이니까 M2를 기준으로 한 M1의 위치에 해당되는 건데 뭐 어쨌거나 하고 스몰 R 하고 라지 R 두 개 이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이 교환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라도 이 둘 중에 한 세트를 알면 나머지 세트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R1, R2가 주어졌을 때 라지 R, 스몰 R을 구하는 거는 요 식이고요. 거꾸로 이제 라지 R, 스몰 R이 알려졌을 때 R1, R2를 구하는 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요. 연립으로 풀면 되죠. 그럼 풀면 금세 나옵니다. 요 R1은 라지 R 더하기 M1 더하기 M2분의 M2 스몰 r이 되고요. R2는 라지 R 빼기 M1의 M1 더하기 M2R 이렇게 됩니다. 요건 뭐 각자 확인해 보시면 금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지 R, 스몰 r이 주어졌을 때 그거로부터 R1, R2 찾는 거는 금세 이렇게 거꾸로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 여기에 주어졌는데 요 이퀘이션 오브 모션 요 R1에 대한 거하고 R2에 대한 거 두 식이 있죠. 요 두 식을 1, 2라고 이름을 줍시다. 그럼 요 1, 2를 갖다가 이제 라지 R, 스몰 r 방정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새로운 좌표, 즉 센터 오브 매스하고 렐러티브 포지션 위치 벡터 스몰 r하고 이렇게 이제 새로운 걸 도입했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요것들이 만족하는 식이 뭐가 되느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선 1, 2를 더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1 더하기 2 해주면 1 더하기 2 해주면은 이렇게 하면은 좌변은 M1 R1 더블 도트 더하기 M2 R2 더블 도트죠. 자, 근데 요게 뭐가 되느냐면은 더블 도트라는 거는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M1 R1 더하기 M2 R2 아닙니까? 근데 요 전체가 바로 D 스퀘어 오브 DT 스퀘어의 라지 M의 라지 R이죠. 라지 M은 M1 더하기 M2 총 질량이에요. 이건 밖으로 나가니까 그래서 라지 M의 R 더블 도트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변은 뭐가 되느냐? 우변은 두 개를 더하는데 우변 두 개를 더하는 거죠. 1의 우변하고 2의 우변.
근데 internal force는 두 개를 다 하면 캔슬 아웃 되죠. 그래서 그건 설 필요가 없고요. internal 두 개는 더하는 순간에 1, 2 더하면은 이 두 개가 0이 돼 버린다. 왜냐? 뉴턴의 제3법칙이죠. 작용 반작용 법칙. 하지만은 이제 external force는 알 수가 없죠. 어떻게 될지. 그래서 external force는 써줘야 됩니다. 요걸만 그냥 총 external force 이래 써도 됩니다. total 해가지고 total. 그래서 좌변하고 우변이 똑같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m의 라지 r의 더블 도트 이꼬르 f의 external 토탈에 해당된다. 이렇게. 여기 이제 하나 나왔죠. 자, 그게 이제 하나고요. 근데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제 두 번째는 자, 첫 번째 식에 M1 나눠주고 두 번째 식에 M2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1을 그냥 단순하게 1하고 1을 단순하게 빼는 게 아니고 M1으로 나눠주고 2를 M2로 나눠줘가지고 빼는 거예요. 이렇게 빼가지고 여기 이제 좌변 우변을 봅시다. 자, 좌변은 뭐가 되느냐? 좌변에 M1을 나눠주고 그 1의 좌변에 M1 나눠가지고 남는 게 R1의 더블 도트죠. 그 다음 2의 M2로 나눠서 그거를 빼주니까 R2만 남게 되죠. 이렇게 되고요. 요거는 바로 R1 빼기 R2, R의 더블 도트죠. 여기 이제 좌변이에요. 그리고 우변은 어떻게 되느냐? 우변은 이거로 M1분의 F의 1 internal force 빼기 마이너스니까 F2 internal에 M2가 되겠죠. 요거하고 더하기 external도 마찬가지죠. F1 external 빼기 M2분의 F2의 external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근데 마이너스 F2가 F1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 첫 번째 항은요. F1을 써주고 그 다음에 괄호 열고 1 over M1에다가 마이너스 F2가 F1이니까 그냥 더하기 M2가 남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건 그대로입니다. F1 external over M1 마이너스 F2 external over M2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R의 더블 도트 이꼬르 그렇죠. 그대로 쓰면 됩니다. 이게. F의 1 internal 괄호 열고 1 over M1 더하기 1 over M2 더하기 F external 1 over M1 빼기 F2 external over M2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제 relative 이 코디네이트 relative variable R의 이제 가속도는 보다시피 이제 복잡하죠. 그래서 external도 살아남고 당연히 internal도 죽지 않고 살아 있어요. 센터 오브 매스는 비교적 간단한데 비해서 좀 복잡한데 그럼 이게 이제 사실은 주어진 이제 답이에요. 근데 요거 이제 M1, M2를 곱해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곱하면은 조금 변형해가지고 M1, M2를 곱하면 요렇게 되죠. 여기에 이제 M1 더하기 M2가 되죠. M1 더하기 M2가 되고 F의 1 internal 그 다음에 더하기 M1, M2의 괄호 열고 F의 1 over M1 크게 뭐 달라지는 거 없는데 2의 M2가 되죠. external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뭐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두 개의 식이 나왔죠. 요 식을 3이라 그러고 요 식을 4라 그러면 그 1, 2식이 요게 이제 M1
R1하고 M2, R2 이제 따로 있는 그 두 식이죠. 그게 이제 3, 4식으로 바뀐 거죠. 특히 3번식은요. 이 3번식은 보면은 인터널 포스가 없어져 버렸죠. 그냥 익스터널 포스만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간략해진 거예요. 이렇게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일반적인 경우로 본다면은 바꿔가지고 뭐 크게 덕본 거는 사실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되는 게 주로 이제 고립계거든요. 자, 고립계의 경우. 이때는 어떤 경우냐면은 f 익스터널 0이에요. 여기에 1도 그렇고 2도 그렇고 몽땅 0인 거예요. 여기에 시스템이 1입자하고 2입자가 있는 곳에 서로 상호작용만 일어나지 외부로부터는 힘을 받지 않는 경우죠. 그런 경우라면은 요 3식이 뭐가 되느냐? 아주 간단하게 됩니다. 3식은 바로 라지 M의 R 더블 도트는 0이 돼 버리죠. 이거는 바로 프리 파티클, 싱글 파티클이죠.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게 두 개지만 질량 중심 하나만 달랑 보니까 거기에 라지 M 총 질량이 거기에 모여 있다고 봤을 때 그 한 입자가 프리하게 움직이는 이퀘이션이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R 도트가 일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초기값 여기 이제 V인데 여기 초기값에 의해서 딱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센터 오브 매스의 모션이 굉장히 편하다. 일정하게 쭉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익스터널 포스가 없을 경우 여기 이제 식이 3식은 굉장히 쉽게 처리가 돼 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4식만 해결하면 되죠. 근데 4식은 어떻게 되느냐? 4식도 마찬가지로 익스터널 요 부분이 이제 없어져 버리니까 결과적으로 4식이 M1, M2 over M1 더하기 M2의 R 더블 도트가 바로 M1 더하기 M2로 나눠졌죠. 두 번째 항은 없어지고요. F의 인터널 포스죠. 1이다. 그 2로부터 받는 1이 받는 힘이죠. 바로 이게 2로부터 1이 받는 힘, 그 힘에 의해 가지고 이제 1입자가 움직이는데 문제는 이제 매스가 여기에 이것도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F의 1 인트 하는 이게 뭐냐면은 2에 의해 1이 받는 힘이죠. 1이 주인공이에요. 상호작용이니까 1이 받는 힘은 2에 의한 것밖에 없죠. 입자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1이 받는 힘입니다. 1은 1이에요. 받는 힘. 근데 우리 이거는 이 1이 받는 힘인데 이거 동그라미 아니면 됩니다만 요거는 이제 R에 의존한다고 봐야죠. 두 입자의 그 렐라티브 포지션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이제 R만의 함수예요. 요 이퀘이션은 R만의 함수고 요 동그라미 신 요거를 갖다가 M1, M2 over M1 더하기 M2를 요 뮤라고 써가지고 reduced mass라 그럽니다. 원래는 이제 이 입자가 두 개가 따로 있었는데 이제 variable을 우리가 relative position variable small r을 쓰는 바람에 매스 항이 묘하게도 이런 콤비네이션이죠. 보면은 디멘전이 매스 디멘전이죠. 분자는 매스 제곱이고 분모는 매스 아닙니까? 매스 제곱으로 매스로 나누니까 매스가 남죠. 그래서 질량의 단위를 가지는 양인데 요거를 reduced mass라 해가지고 결국 4번식은 뮤 곱하기 R 더블 도트는 F의 인터널 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입자에 대한 이퀘이션처럼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2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라지 R 알고 스몰 R 알면은 R1, R2 다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만 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싱글 바디 프로블렘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고립계인 경우에는 입자가 두 개가 이제 서로 상호작용할 때 상호작용하는 힘이 뭔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알면 이제 대입하면 바로 이제 풀 수 있는데 어쨌거나 알든 모르든 그에 대한 이퀘이션은 이렇게 찾을 수 있고요. 요거는
베리어블 몇 개입니까? 베리어블 개수가 아까는 6개가 막 카풀됐는데 이건 3개죠. 이게 원바디 프로블럼이 돼버린 거예요. 익스터널이 있으면 물론 달라집니다. 그래서 익스터널이 없는 경우에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익스터널이 있더라도 요 항이 0이 되는 아주 묘한 그런 경우도 들어있긴 있습니다만은 뭐 그런 거는 무시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뭐 제대로 된 식은 요 4번 요거죠. 근데 이거는 불행하게도 여기 오른쪽이 이게 R1, R2의 의존도가 살아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이제 다루기 어려운데 고립계 경우, 고립계라는 거 딱 가정을 했죠. 그럴 경우에는 익스터널 포스가 싹 없어지면서 식이 굉장히 간단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이제 구체적인 힘을 갖다가 이제 주어지게 되면 이거는 이제 풀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사실은 뭐 나중으로 미루고요. 자, 이제 요 방금 우리가 이 공부한 요 내용 여기서 입자가 2개일 때는 입자가 2개일 때 n이 2개일 때는 요렇게 m1, m2가 있고 여기 r1, r2가 주어지고 그때는 여기 이제 요거 연장선상에 있는 어떤 요 CM이라는 점이 있다 그랬죠? 그 CM에 해당되는 R하고 그다음 relative small r 요거는 M1 더하기 M2분의 M1 R1 M2 R2 그다음 요거는 R1 마이너스 R2 해가지고 요 두 베리어블을 도입했는데 근데 n이 이제 3개 이상이 되면 말이죠. 3개 이상이 되면은 이 렐라티브가 여러 개 등장하게 되죠. 지금 입자가 달랑 2개이기 때문에 빼가지고 딱 하나만 나오게 되는데 3개 이상 되면은 또 이제 이것보다 또 다른 코디네이트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때는 R이 좀 애매해지죠. 좀 애매해집니다. 이게 이제 1, 2 뱅그도 있고 2, 3 뱅그도 있고 1, 3 뱅그도 있고 그래서 이게 렐라티브가 또 벌써 3개 등장해버리고 또 센터 오브 매스는 별대로 또 있죠. 그래서 별로 이렇게 이제 스몰 r 개념이 좀 모호해지죠. 그래서 요때를 위해 가지고 뭐 2일 때도 써도 됩니다만은 새로운 또 좌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센터 오브 매스 코디네이터 하는 거예요. 센터 오브 매스 코디네이터. 무슨 센터 오브 매스 요거는 이제 센터 오브 매스를 갖다 한 단어로 취급합니다. 코디네이트 시스템. 자, 요런 제목으로 같이 공부를 하겠는데 이건 뭐냐면은 입자가 2개일 때는 사실은 뭐 굳이 뭐 센터 오브 매스 코디네이트 시스템 안 해도 되는데 n이 2일 때는 일단 좀 간단하니까 m1이고 m2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일단 r1, r2가 주어지겠죠. 그러면은 일단 센터 오브 매스는 필요합니다. 이 센터 오브 매스는 이제 당장 나오죠. 라지 R. 자, 이제 요거는 알려졌다고 보고요. 이건 뭐 새로운 베리어블로 도입 안 하고 그냥 알려졌다고 보고 그다음 요점에 대한 상대 위치 있죠. 여기 CM이죠. 센터 오브 매스. CM에 대한 M1의 위치하고 또 M2의 위치를 새로운 베리어블로 도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빨간색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갖다가 말하자면 이제 시스템 내부 좌표계다 해가지고 인터널 좌표계 해가지고 I자를 써주는데 여기 I1이에요. 반대편으로 요렇게 간 거 여기 이제 R2가 되고 I 센터 오브 매스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의 두 좌표가 되는 거예요. CM을 원점으로 새로운 원점이죠. 말하자면 새로운 원점으로 삼아가지고 M1, M2의 위치를 나타내는 요 좌표를 갖다가 센터 오브 매스 코디네이트라 그래요. 그 센터 오브 매스 코디네이터는 R1i하고 R2i 여기에 센터 오브 매스 코디네이트가 되겠죠. 그렇게 정의한 겁니다. 그래서 그림 보면 알지만은 R1하고 R2, R1i라는 거는 R1 빼기 R이죠. 라지 R. 마찬가지로 R2i는 R2 빼기 R이에요. 이렇게 이제 정의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R에서 M1이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그 벡터예요. 그다음 R에서 그 CM에서 M2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제 그래서 요 이제 I자가 붙은 거, 요 I자가 바로 이제 센터 오브 매스 시스템에서의 좌표라는 걸 이제 나타내는 건데 I자가 조금 헷갈리는데 어쨌거나 뭐 이렇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뭐 프라임스도 되고 또는 R 대신에 또 다른 문자로 쓰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어쨌거나 뭐 그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요 보면은 R1I하고 R2I가 보면은 일직선상에 있죠. 그래서 서로 독립이 아니에요. 가만 보시면은 참고로 중요한 사항입니다. M1하고 R1I하고 M2하고 R2I 요걸 더하면요. 요렇게 하면은 센터 오브 매스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의 요거를 라지 M으로 나누면은 센터 오브 매스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의 바로 센터 오브 매스 좌표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원점, 이 좌표에서는 원점이죠. 그래서 이게 0이 돼 버립니다. 실제로 대입하면 알 수 있어요. 요 보면 요 이제 요게 뭡니까? 여기 요 시기에 여기 요 따다가 M1 곱하니까 요거는 M1 곱하기 R1 빼기 라지 R이고 요거는 M2 곱하기 R2 빼기 라지 R이죠. 요거 두 개를 더해 보세요. 두 개 더하면은 우선에 첫 번째 항들 M1 R1 더하기 M2 R2는 라지 R이죠. M 곱하기 라지 R이죠. 그 다음에 M1R 더하기 M2R 하면 M 곱하기 라지 R. 그 두 개 캔슬되어 없어져요. 그래서 여기 0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두 좌표계가 독립이 아니라는 거죠. 요 새로운 좌표계에서의 센터 오브 매스는 0이 되기 때문에 이제 독립이 아니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그래도 뭐 일단은 라지 R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특히 고립계의 경우에는 라지 R 풀기는 되게 쉽다 그랬죠. 뭐라 그랬습니까? 라지 R은 그냥 인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초기에 라지 R이 고정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냥 센터 오브 매스는 그냥 딱 고정점이에요. 그래서 R1I를 알면은 R2I를 검색할 수 있죠. 사실은 정반대 방향. 그 센터 오브 매스 고정됐으니까 여기 빨간 선 여기에 이제 여기에 이제 이게 서로 변하는데 변하는 여기 이제 레이쇼가 딱 주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둘 중 하나만 알면 나머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렐라티브 코디네이터 R 벡터 그거 대신에 이제 1, 2가 두 개 등장한 거죠. 이렇게 해주면은 편하다는 거고 역 트랜스폼도 쉽죠. 여기 지금 라지 R은 그냥 주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 지금 현 시점에서 라지 R은 그냥 U variable로 본다기보다 그냥 이게 M분의 M1 R1 더하기 M2 R2로 주어졌다고 보고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변환시켜 준 거예요. 요거 역 변화는 뭐가 됩니까? 요거 뭐 그대로 넘겨주면 되죠. R1은 라지 R 더하기 R1I 그다음 R2는 라지 R 더하기 R2I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사실은 n이 2일 때는 이렇게 이 두 개가 사실은 이게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서로 반대 방향이죠. 요 사실 보면 요 두 개가 이런 관계가 있다는 요 자체가 뭘 의미합니까? 요 자체가 뭐냐면 R2I는 이렇게 되죠. R1I에 M2분의 M1에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요 마이너스입니다. 서로 방향이 반대예요. 길이도 조금 다르죠. 그래서 매스에 이제 서로 반비례하는 그런 형식이죠. 2가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알면은 나머지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좌표계를 도입하는 게 이제 편한데 n이 이제 2일 경우뿐 아니라 n이 이제 2보다 훨씬 큰 3, 4 모든 걸 포함하는 경우에는 2일 때는 1, 2만 있지만은 이제 마찬가지예요. M1, M2 해가지고 라지 n개 입자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R1이고 여기 R2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마지막 게 R 라지 n이죠. 그럼 어디엔가 이제 센터 오브 매스가 있겠죠. CM이 어디엔가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요거는 이제 좌표계 이 원점이죠. 실험실에서 본 이제 원점이고요. 그 센터 오브 매스가 이제 여기 바로 라지 R이죠. 이 라지 R은 공식이 딱 주어져 있죠. 이 라지 R 공식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1 over m에 시그마 I J로 쓸까요? J가 1에서 라지 n까지 MJ, RJ 이렇게 된 거죠. 이건 이제 주어진 거고요. 그랬을 때 이제 새로운 좌표계가 뭐냐면은 RK의 I 좌표. 이게 요거는 바로 뭐냐면은 RK 벡터 빼기 라지 R 해준 거예요. 여기 이제 K가 1부터 1, 2 해가지고 라지 n까지 이렇게 한 좌표계. 여기에 바로 센터 오브 매스 좌표계예요. 자, 이걸 이제 여기 그림에다가 표현하면은 요 벡터가 바로 RI1이 되겠죠. 요 벡터가 RI의 2가 되고요. 요 벡터가 요 벡터죠. R 라지 N I가 되겠죠. 그래서 M1, M2 해가지고 요 각 그 질량체의 위치까지 어디서부터 센터로 보면서 했어. 그 벡터들을 갖다가 이제 새로운 좌표계로 쓴 거예요. 참고로 이 오리지널 좌표 R1, R2 요 좌표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은 요거를 러버러트리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러버러토리 코디네이트 시스템. 그에 반해서 요 I자가 찍힌 거 요거는 이제 센터로 보면서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라 그런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물론 요거 이제 역변환하는 거는 RK는 그냥 더하면 되죠. IK에다가 라지 R을 대주면 되는 거예요. 라지 R은 여기 딱 주어져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이 좌표계, 소위 말하는 이제 센터 오브 매스에 대한 렐라티브 좌표죠. 말하자면 센터 오브 매스를 갖다가 새로운 원점으로 가정하고 그 점을 중심으로 이제 좌표계를 잡은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것들은 서로 독립이 아니에요. 시그마 요 J가 1에서 라지 n까지 MJ R 요 I자는요 서메이션 인덱스가 아니고 요 이제 새로운 좌표계란 뜻이죠. 여기 센터 오브 매스 좌표계란 얘기죠. 요거 J 하면 요거는 0이 됩니다. n이 두 개일 때는 요 두 개만 더하면 되는데 이제 라지 n이니까 이제 훨씬 개수가 많아졌죠. 그래서 요 지금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요 라지 n개 중에서 n-1개만 알면은 제일 마지막 거는 요 식으로 알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이제 특징이죠. 뭐 이런 관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물리량 중에 에너지도 있고 이 토탈 에너지, 그다음에 운동량도 있고, 그다음에 또 가운동량도 있죠. 이제 이런 양들이 좌표계를 이 러버러트리 좌표계를 쓰느냐 아니면 센터 오브 매스 좌표계를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표현이 달라지거든요. 자, T는 뭡니까? 이제 토탈 카이네틱 에너지죠. 시그마 J가 1에서 라지 n까지 갈 때 2분의 1 MJ의 RJ의 도트의 제곱이죠. 요거죠 그냥. 그래서 이제 라보러토리 코디네이트 시스템 쓰면 편하죠. 요 P는 뭡니까? 시그마 J가 1에서 라지 n까지 MJ의 RJ의 도트를 쭉 합친 것, 그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 PJ를 쭉 합쳐준 거죠. J번째 입자의 운동량을 쭉 합쳐준 겁니다. 근데 이제 L은 뭐냐 하면은
요 L 별명이 없으면 요거는 원점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요거는 시그마 J가 1에서 라지 N까지 MJ의 RJ 크로스 RJ 도트가 되겠죠. 이렇게 가서 해준 거예요. 자, 이거를 갖다가 센터 오브 매스 코디네이트 시스템의 베리어블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이제 요식을 이용하면 되죠. 요식. 여기요. 요식. 좀 미분하면 벨로시티는 미분 한번 하면 되고 그냥 뭐 그대로 쓰면 되죠. 그대로 대입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 RJ 자리에다가 RJ I 더하기 해줘야죠. R 이렇게 이걸 대입하면 되죠. 그리고 요거 미분하면은 RJ I 인덱스가 조금 서메이션 베리어블하고 헷갈리는데 조심하셔야죠. 더하기 R 덧 해주면 되죠. 요거에 대입해주면 돼요. 자, 이게 대입합니다. 그럼 토탈 T는 뭐가 될까요? T 이꼬르 시그마 J가 1에서 라지 N까지 2분의 1의 MJ는 그대로 두고요. RJ 도트니까 요거 제곱하면 되겠죠. 제곱해주면은 큰 괄호를 열고요. 요거를 열어 씁시다. 여기에 이제 V의 J, I 더하기 라지 V 열어 씁시다. 라지 V는 라지 R의 도트입니다. 그러니까 센터 오브 매스의 벨라시티죠. 자, 그거 써주면은 VJ I의 제곱 더하기 2배 VJI 도트 라지 V 더하기 V 제곱 열어주면 되겠죠. 자, 요거 이제 첫 번째 항은 시그마 J가 1에서 라지 N까지 갈 때 2분의 1 MJ의 VJI의 제곱하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항은 요 2분의 1하고 2가 없어지고요. 시그마 J가 1에서 라지 N까지 MJ의 VJ I하고 요 괄호를 해 도트를 밖으로 빼도 상관없죠. 요 라지 V는 서메이션하고 상관없으니까 밖으로 빼도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더하기 시그마 J가 1에서 라지 N까지 2분의 1 MJ V 제곱이 되죠. 자, 이 가만 보시면요. 요거는 바로 뭡니까? 요 MJ만 쭉 써하니까 총 질량이 돼버리죠. 그걸 제일 먼저 쓰겠습니다. 라지 MV 제곱. 요거는 뭡니까? 총 질량이 센터 오브 매스에 몰렸다고 봤을 때, 그 입자 달랑 한 개만 있다고 봤을 때, 그 이제 벨로시티는 라지 V죠. 센터 오브 매스니까. 그것의 운동 에너지예요. 그 따다가 더하기 요 첫 번째 항. 첫 번째 항은 뭡니까? 시그마 J가 1에서 라지 N까지 센터 오브 매스에서 관찰한 속력이죠. 즉 센터 오브 매스를 원점으로 봤을 때 그에 대해서 상대적인 속력, 그 제곱에 의한 운동 에너지입니다. 이건 뭐 달리 말은 그런데 뭐 식으로는 다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의미가 있다는 거고. 그다음 이 항은 0이에요. 여기에 바로 뭐냐면은 여기에 바로 요것에 어디간 요것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죠. 요식을 시간에 대해 미분하면 뭐 됩니까? MJ VJI MJ VJR을 섬한 거죠. 그건 0이다. MJ VJI를 섬한 거니까 0이 돼 버려요. 그래서 두 번째는 없어지고 T는 이렇게 두 개로 분리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센터 오브 매스가 따로 나간다는 얘기죠. 따로 나가고 나머지 것들 relative motion에 의한 카이네틱 에너지를 써주면 된다는 그게 이제 T고요. 그 다음 P로 한번 가볼까요? 자, P는 시그마 MJ의 RJ의 도트인데 J가 1부터 라지 N까지. 자, 이거를 이제 대입을 해주면 되죠. MJ에다가 RJ 도트를 갖다가 RJI 도트에다가 더하기 V 해주면 되겠죠? 공식. 자, 근데 첫 번째 항은 뭡니까? 첫 번째 항은 0이죠. 시그마 J가 1에서 라지 N까지 MJ, RJI 이거를 합쳐가지고 미분한 거니까 이건 0이에요. 두 번째 거는 시그마 J
mj 라지 v인데 요 mj를 쭉 합치면 라지 m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는 0이고요. mv가 됩니다. 이 식은 아주 뭐 유명한 식이죠. 그래서 총 입작의 총 운동량은 질량 중심의 운동량하고 똑같아. 달랑 하나만 있습니다. 아주 편하죠. 그 질량 중심의 이 이제 이점이 요 식이 아주 돋보입니다. 여기 딱 텀이 하나밖에 없죠. 그 질량 중심의 속도만 알면은 리니어 모멘텀의 총합은 쉽게 나온다는 거죠. 자, 이제 끝으로 L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요거 이제 원점에 대한 겁니다. 별명이 없으면. 자, 이거는 뭐냐? 시그마 J가 1에서 라지 N까지 MJ의 RJ 크로스 RJ 도트죠. RJ 도트. 이제 요거 한 거거든요. 이렇게. 자, 여기에다가 RJ하고 RJ 도트에다가 대입을 해줍니다. 이꼬르 시그마 J가 1에서 라지 N까지 MJ의 RJ 자리에다가 RJI 더하기 라지 R을 해주고 크로스 이제 RJ 도트죠. 도트 I 더하기 라지 R 이건 V 씁시다 그냥 이렇게. 그럼 항이 4개 나오죠. 시그마 J가 1에서 라지 N까지 MJ RJI 크로스 RJI의 도트 여기 하나 나오고요. 요렇게 한 거죠. 그 다음 더하기 시그마 J가 1에서 라지 N까지 MJ의 라지 R 곱하기 RJ 도트 I가 되고요. 괄호를 이렇게 할까요? 그 다음 더하기 시그마 J가 1에서 라지 N까지 MJ의 RJI 크로스 라지 V가 있고 그 다음 끝으로 시그마 J가 1에서 라지 N까지 MJ의 R 크로스 V가 있죠.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는 섬이 요 마지막 거는 여기 앞에 요 섬 하면 라지 M이 되죠. 그래서 이꼬르 요거 제일 마지막 거 요걸 먼저 쓰겠습니다. 이게 라지 M 곱하기 R 곱하기 V입니다. 요거는 바로 원점에 대한 센터 오브 매스의 입자 하나만 달랑 있다고 봤을 때 그거 바로 가분동량이죠. 자, 그거 더하기 자 이제 보시면은 요 텀이 있죠. 요 텀은 시그마 J가 1에서 라지 N까지 MJ의 RJI 크로스 RJ 도트 I가 돼가지고요. 요거는 어디에 해당되느냐 하면은 바로 R에 대한 그러니까 센터 오브 매스 S의 센터 오브 매스를 기준점으로 한 가운동량이에요. 이게 센터 오브 매스를 새로운 원점으로 보고 그 새로운 원점에 대한 가운동량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 별로 뭐 그렇게 복잡한 양이 아니죠. 그 다음 나머지 두 개는요. 가마 요 식을 보면은 요거 0이죠. 요것도 0이죠. 요 MJ, RJ 요거를 쭉 썸하면 0이니까 이것도 0이고 요거는 뭐 도트가 있습니다만은 라지 R은 참고로 이거는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 다 0이에요. 그래서 L 요 원점에 대한 L은요. M 곱하기 R 곱하기 V 요거는 입자 달랑 한 개만 있을 때 가운동량에 해당되죠. 더하기 요 렐라티브한 거 이래서 라지 N까지 MJ의 RJI 크로스 RJI의 도트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 그래서 이 딱 그냥 두 개로 분리됐는데 크로스 텀들이 다 날아간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센터 오브 매스를 새로운 하나의 기준점으로 잡아주면 다시 말하면 새로운 원점으로 잡아줘 가지고 좌표계를 설정하면은 그만큼 이런 이제 물리학 계산하기가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요. 여기 이제 일반적인 문제를 이제 다루는 거는 워낙 이제 이 자체가 거창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지금 제가 소개한 이런 거를 활용하는 이그젬플은 별도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실제로 이제 리지드 바디라든지 이런 걸 다룰 때 다 이제 우리가 방금 배운 이런 내용들이 등장하니까 그때 이제 이그젬플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